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과학교사인 이병찬은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따 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는 약물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병찬의 아들인 진수는 아이들의 괴롭힘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는 약한 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순수한 의도로 바이러스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병찬의 의도와 달리 그가 만든 바이러스는 인간의 신체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좀비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병찬은 아직 테스트도 끝나지 않은 약을 아들에게 주입했고 그 결과 그의 아들은 좀비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는 좀비가 된 진수의 모습을 보고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병찬은 매일 밤을 새며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좀비 바이러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병찬은 치료제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에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는 형사 송재익에게 자신이 연구한 좀비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병찬은 좀비들에게 물렸고 그의 몸은 점점 좀비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송재익에게 과학실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병찬은 노트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송재익과 특수부대는 학교에 있는 좀비들을 해치우면서 겨우 노트북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병찬의 노트북에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안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요. 좀비 바이러스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숙주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좀비가 된 인간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병찬이 송재익에게 했던 말은 진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좀비에게 물리면서 송재익에게 대단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었는데요. 이병찬은 송재익에게 자신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이유와 바이러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찬은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있다고 추측되는데요. 그는 경찰서에서 수십 명의 좀비들에게 물렸지만 좀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이 좀비에게 물리게 되면 좀비처럼 변해서 눈빛과 움직임이 이상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병찬은 걸음걸이와 표정이 인간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된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면역된 사람들은 귀남, 남나, 은지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좀비에 물렸지만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신은 인간이면서 몸은 좀비처럼 죽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들 모두는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병찬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백신을 미리 맞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는 좀비 바이러스를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병찬은 학교의 과학교사였지만 그는 박사학위를 지닌 바이러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교수가 되고도 남을 스펙을 가진 이병찬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학교 교사로 지내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좀비로 변한 것을 보고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병찬은 끝내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했지만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을 것 같은데요. 치료제보다 백신의 개발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찬은 쥐에게 바이러스를 주입하며 많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연구한 만큼 백신에 대한 개발도 끝낸던 것 같습니다. 임상 실험을 하지 못한 대신에 그는 자신의 몸에 백신을 직접 주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면역자들의 경우에는 선척적이거나 다른 특정한 조건 때문에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병찬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음에 따라 좀비로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경찰서에 나타난 좀비들에게 물리면서도 자신이 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찬은 형사와 대화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세상이 파괴되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이병찬은 자신과 아들이 당한 끔찍한 고통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좀비 바이러스가 더 빨리 확산되고 세계가 붕괴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병찬의 노트북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치료 불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속임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병찬은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른 곳에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백신과 바이러스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이 아닌 자신만 아는 비밀 장소에 보관해둔 것이죠. 이병찬은 스스로 백신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에 직접 주사하긴 했지만 그것이 100%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직접 좀비에게 물리게 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듯한데요. 바이러스에 면역된 이병찬은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 그의 사악한 목적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병찬이 좀비에 물렸지만 감염되지 않고 면역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백신을 미리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